이재명 정부의 첫 대정부 질문, 오늘 마지막 날이었죠. 창과 방패가 맞붙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이 부정하시나요? 김민석 총리의 발언은 지금 대통령의 발언하고 같이 일치하는데요. 아니, 자, 지금 문영배 질문하신 전 것만 헌법 답했습니다. 자, 문영배 입법부가 정해놓은 헌법소장이 법에 뭐라고 틀안에서 말했습니까? 사법권을 행사해야 된다라는 자,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사법권은 여쭤보셔서 지금 제가 사법부가 질문하는데요. 법 외에 다른 방식으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고 여쭤봤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인지를 지적해 주시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사법개혁 비판으로 포문을 연 나경원 의원. 하지만 김민석 국무총리도 물러서지 않았는데요. 나경원 의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녹취록을 들고 나와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 네, 자, 말씀 주시죠. 대법원장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자, 의원님들 지금 대정부 질의하잖아요. 김민석 총리 좀 가만히 좀 계세요 보세요. 결국 이렇게 첫 질의부터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섰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혹 전면 부인에 여야 간 갈등은 오히려 불이 붙은 상황. 민주당이 추가 증거를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네,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앞서 보신 것처럼 창과 방패가 맞붙었다 이런 평가가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삼권 분립을 두고서도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조금만 더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죽했으면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친한 사법연수원 동기인 문영배 소장까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헌법 한번 읽어보고 얘기해라. 이 선출된 권력이 가장 우위에 있다는 거. 이거는 중국식 모델하고 똑같습니다. 통제가 안 되니까 저희들과 정치에 개입하는 거예요. 나 의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주셨지만 나 의원님도 경험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어떤 논리를 전개할 때 부분을 떼서 그것만 이야기하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전체를 갑자기 중국식이라고 하면 저는 중국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혹시 우리 나 의원님께서 특정한 어떤 대상을 참으로 나쁜 것이라고 전제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런 논리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왜 그걸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자, 삼권 분립의 원리의 기본은 삼권이 동등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제가 드렸던 질문에는 여전히 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답을 제가 못 하고 있습니까? 선출 독재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삼권 분립,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이든 임명이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다. 자기 건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한 발언을 두고 이게 혹시 조희대 대법원장 염두에 든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한간에 나오긴 했는데 김유정 의원님, 중국에 비유하는 것까지 나경원 의원은 언급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과도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저 말씀이 왜 중국 얘기가 나올 정도의 이야기가 되는 것인지, 사회주의 체제하고 지금 우리를 비교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죠. 대통령의 저 말씀은 삼권은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력이라는 것이라는 원론적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사법부 보십시오. 오늘 갑자기 내란 재판이랄지 판사도 늘리고 뭐 방송 중계할 준비도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처음부터 나왔어야지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심이 부글부글하고 여론이 나빠지니까 이제 사법부도 뭔가 제대로 작동돼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지적을 저는 대통령이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왜 이런 생각을 못했는가. 직위원 재판부에 대해서도 불신과 그 속도, 만만디로 가는 그 재판 속도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에 대한 문제 지적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에서 전혀 그냥 손 안 대고 있다가 이제 민심이 와글와글 하니까 또 정치권에서도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이런 조치들을 취하잖아요. 당초에 이렇게 민심에 부응했더라면 좋았잖아요. 그리고 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 6시를 기다렸거든요. 저도 보려고. 그런데 그냥 서면 한 장 보내고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속하게 본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분이었구나. 그런데 왜 다른 건에 대해서는 서부지법 폭동이나 불법 계엄이나 직위원 판사의 구속 취소나
국민들이 너무나 황당해하고 경악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사법부가 침묵했는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그런 태도였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점에서 오늘 나경원 의원의 이 대정부 질문은 논점 자체가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이지 무엇을 주장하는지조차 모르겠고요. 해석도 매우 잘못된 것이었다, 왜곡된 것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광재 의원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경원 의원이 발언했었던 중국과 관련한 모델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중국은 헌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헌법에 앞서는 것이 중국 공산당 규약입니다. 그리고 공산당은 입법, 사법, 행정보다도 우위에 있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규약이 헌법 위에 있고 분명한 서열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공산당 독재와 지금 선출 독재, 민주당이 본인들이 입법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법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 중간에 통제가 안 되니까 조이대가 정치에 개입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의원이 있어요. 예. 근데 저는 그 내용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조이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른바 반 이재명 선봉장 역할을 했던 것 아니냐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하고 있지만 반대로 봤을 때는 조이대 대법원장이 이른바 법치 수호의 선봉장으로 역할을 했다고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법권을 대표하고 있는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런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올바른 태도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보다 건설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예. 홍석준 의원님, 문영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17일에는 라디오에서 발언을 했고요. 또 오늘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페이스북 글을 좀 같이 시청자 여러분께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법리상 의문이다. 이제라도 보통 항고해야 한다. 담당 재판부는 국민 불신을 고려해서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겨울에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를 나왔던 그 장면이 많은 국민들이 아직 뇌리에 박혀 있는데 그 장면에 대해서 기자들이 워낙 문 전 재판관에게 질문을 많이 하니까 아예 페이스북에 이렇게 답변을 올렸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문영배 전 재판소장 대행이 예. 지금 최근에 활발한 어떤 활동, 언론 활동을 하고 있죠. 특히 상권 분립 관련해서 상권 분립에 있어서 마치 입법 권력, 선출 권력이 사법부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연손 동기이기도 한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헌법을 다시 한번 봐라. 예. 이렇게 따끔하게 충고를 했지 않습니까? 또 동시에 지기현 판사했던 구속 취소에 대해서 또 언급을 했는데 물론 헌법소원소장이 이야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전 헌법소장 대행이 언급하는 것이 글쎄 어떨지 모르겠고 특히 지금 문영배 소장 대행이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린 그런 분인데 의외로 지금 원칙 법치에 입각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헌정 질서가 굉장히 지금 위태로운 대표적인 사항,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상권 분립에 대해서 아주 따끔하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저는 진보 진영에서 많이 좀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영배 소장 권한 대행에 대해서도 더 많은 질문을 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예. 저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기본적인 지금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권력 분립에 대한 기본적인 확고한 인식, 헌법적 질서의 면에서는 문영배 소장은 또 원칙적으로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저는 언급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문영배 소장의 그런 언급을 이재명 대통령도 상권 분립에 대한 시각을 좀 다시 한번 가다듬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이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오늘 아침 출근길 촬영은 허용됐는데 무슨 말을 했을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정치권 사퇴 요구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등 정치적 중립성 잃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김용남 의원님, 네. 어제 이제 서면으로 입장문을 냈고요. 오늘은 입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입장이 계속 최신 입장인 건데 글쎄요, 좀 이른 분석을 요청드리는 거 있을 수 있는데 자진 사퇴 가능성 어떻게 점쳐보십니까? 우리가 그 헌정사에서 이른바 사법 파동이라는 게 몇 번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 대법원장이 임기를 다 못 마치고
자진 사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이른바 사법파동의 공통점은 법원 내부의 판사들이 뭐 연판장을 돌린다든지 대법원장의 어떤 법원 운영의 방침 내지는 당시 법원의 어떤 그 권력과의 협조 관계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을 때 예. 나왔던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법원 내부적으로 판사들이 그러면 대법원장의 사퇴에 대해서 뭐 보다 많은 판사들이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분위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일부 판사들 중에도 대법원장에게 특히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에 접수된 지 9일 만에 파기환송한 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있습니다만 예. 지금까지 예로 볼 때 판사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가 이루어진 예에 비춰서 아직까지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날 거다 이렇게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운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앞서 언급하신 그 판사 일부 움직임은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포함될 것 같습니다. 법원 내부 게시판에 코트넷이라고 하죠. 여기에 대법원장께 두 가지를 건의한다라고 하면서 전원 합의체 판결과 관련 유감 표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파기환송 관련이죠. 이에 대해서 유감 표시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포함했는데 이런 식의 움직임이 전체 법관들에게 확산되면 뭐 그런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아직은 일부분이기 때문에 자진 사퇴 가능성 지금으로서는 크지 않다 이렇게 점쳐 보시는 거죠? 그렇죠.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도 후배 판사들 중에 다수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예. 어떤 의견을 개진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진퇴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황광지 의원님, 네. 그 사법부 내에서는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내 판사 수를 제가 검색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3,200명이라 그래요. 예. 근데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개인의 판사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도 검찰 이 프로스 내에서도 본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아주 적극적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검사들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사람 아니 모르겠습니다. 어떤 그 다른 사람들도 뜻을 같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침묵하는 다수의 의견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법원장 회의 했을 때도 법원장 회의를 하면 법원을 대표하는 사람들 모였던 자리일 텐데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한 이야기, 어떤 그 불신과 관련한 이야기는 하나도 언급되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이걸 정치적으로 풀어서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대법원장은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외부의 공격, 정치적 공세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삼권 분립을 굉장히 위태롭게 하는 일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사법부 법관들의 내부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사퇴를 요구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직 메이저, 그러니까 주요한 분위기까지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역시 부적절한 만남의 그 대상으로 지목됐는데 만남이 없었다라고 부인했고요. 다른 사람들 김충식 씨, 김건희 씨의 모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그 김충식 씨도 사실 무근이다, 만남 자체가 없었다라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정상명 전 검찰총장도 마찬가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그렇다면 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제기했던 그 부적절한 만남 의혹 제기 더 추가 정황이나 또는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이대로 조금은 사그라들 또는 뭐라 그럴까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끝나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월달에 서영교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한번 했고 예. 또 부승찬 의원이 엊그제 대정부 질의에서 이제 얘기를 꺼낸 것인데 그 4개월 간극이 있습니다만은 추가적인 어떤 물증을 더 확보했다거나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도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예. 추가적인 어떤 제보나 이런 건 아직 확인된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서영교 의원이 뭐 확실하게 뭔가 이 정확하지는 않다 또 이런 취지로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이게 과연 계속해서 끌어갈 동력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또 다른 어떤 제보가 있어서 증거가 확실한지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동력이 있으려면 국감 때도 또 질의를 하면서 뭔가 추가적인 거 이렇지 않냐라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미지수인 것 같고요. 예. 다만 저희는 생각하기에
계엄도 질의했습니다. 우리 보고 망상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화영 그 술자리 의혹 관련해서도 네.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다라고 검찰은 펄쩍 뛰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 한덕수 총리도 계엄 문건 뒷주머니에 가지고 있는데 거짓말을 해놓고 CCTV에 다 이제 드러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련의 설마 했던 일들을 우리가 겪어보고 아니 사실은 그게 맞았네라는 것들을 경험하고 난 우리 국민들로서는 지금 이 펄쩍 뛰고 있는 사인 회동에 대해서도 그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연달아 일어났다는 점에서 의심을 거둘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집권 여당으로서 공당으로서의 어떤 책임을 다하려면 저는 추가적인 증거나 물증은 좀 확보를 하고 이야기를 계속해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홍석준님 바로 네. 이 부분인데 우리가 계엄도 설마 했는데 현실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현직 대법원장이 부적절한 만남 설마 하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의혹 커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설마가 한 가지가 맞았다 해가지고 설마 다른 것까지 더 맞기를 저는 기대하는 것은 저는 하나의 망상이라고 보고 특히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이제 십자파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버티고 있으니까 결국은 계속해서 흔들기 차원에서 제보라는 이름으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김희중 의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문제를 제기했던 의원들이 먼저 지금 이제 후퇴하고 지금 있는 것이고 좀 전에 봤듯이 지금 해당되는 사람들도 하나같이 부정할 뿐만 아니라 정상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일면식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당에서 조희대 법원장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게 결국은 이제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을 했다는 건데 아니 그걸 조희대 대법원장이 했습니까? 당시에 대법관 13명이 모여서 11대 2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항을 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것은 그 공격의 어떤 취지부터가 대단히 저는 잘못됐다. 예. 그러면서 특히 아니면 말고시 이런 공세를 통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흔드는 것은 개인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흔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과 헌법적 질서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민주당 개별 의원이 아니라 지금 정청래 대표가 나서가지고 계속해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에서 의혹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차원에서 만약 이것이 잘못됐다면 이런 어떤 잘못된 흔들기, 정쟁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림 의원님 짧게 여쭙겠습니다. 정청래 대표 언급했기 때문에 여쭙는데 억울하면 당당하게 특검 수사 받아라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특검 수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수사를 개시하려면 어느 정도의 범죄 혐의의 발견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결정적이지는 않더라도 예. 뭐 수사를 해볼 만하다라고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정도의 증거는 있어야 그게 입수가 돼야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 개시가 이루어질 텐데 그렇다면 지금 폭로를 한 사람 그건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얘기는 다 전언이잖아요. 누구의 제보를 들어서 예.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보다는 그 정보 원래 소스가 됐던 사람들이 나와서 뭐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을 이야기한다든지 그런 정도의 그 추가 증거는 제출이 돼야겠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번에 지금 통과돼서 시행되고 있는 특검법상의 수사 대상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내란 특검도 그렇고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물론 이와 관련된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적어도 그 최소한의 관련성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좀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